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구업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 질문 당시에 질문이 되었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구성해서 처리해보자라고 안이 나왔다가 재무과에서 토론회를 구성을 했는데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대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된 이유는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대로 갔을 때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어떻게 그걸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얘기가 돼가지고 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토론회는 결론을 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회 과정을 보고 집행부가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군정 행정사무감사의 그 감사 자료에 보면은 군정 질문 처리 사항에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향후 농업기술센터 이전 후 구업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일괄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업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일괄 처리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구업청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빨리 어떻게든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이전도 안 했고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또 얼마 전에 의회에다가 농업기술센터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이견이다라는 것까지 이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묻겠다는 얘기냐. 이건 아니다. 분리해라라고 시정 요구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을 때 의견을 조율을 해서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다시 군수님에게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어떤 행정기관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보건소는 전임 군수님이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보건소를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보건소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원성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가슴속에다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 문제가 나오면은 보건소를 가까운 중심에다 옮겨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읍면에 있는 분들도 는 더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읍에 계시는 분이나 면에 계시는 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보건소를 그대로 두고 또 다시 보건소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 실행에 못 옮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읍 사무소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얘기도 나와 공간까지 합의했습니다만은 읍 사무소에다가 공중 거기다가 이제 보건소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도 생겨나고 질환 그다음에 좁은 공간의 지소는 두 사람만 와서 근무하는 게 일반이기 때문에 와서 해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법적으로도 보건소가 있는 지역에 읍 사무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았고 다행히 이제 지금은 구업청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구업청사에다가 보건소의 1층에는 진료 부분을 옮기자. 그러면 보건소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아니고 제2청사가 되는데 그래서 옮기는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려면은 읍청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읍청사는
의회에서는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장이 개인적으로 뭐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럴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볼 때 의회에다가 재무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물론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왜 주민한테 돌려준다고 해놓고 팔려고 하느냐, 쌈지공원을 만들어라 하고 또 한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업청사를 옮기는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주민들한테 그런 약속은 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꼭 그렇게 주민한테 돌려준다든지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공영주차장은 우리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공영주차장 하는 게 옳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느 것도 집행부가 법적으로 묶여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쌈주공을 만들거나 공영주차장은 또 변화가 가능합니다만은 했을 때 최종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린다고 봤을 때, 저는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두고 생각을 하자. 매각을 하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두고 생각을 하면서 잠정 조치로 현재 건물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로 보건진료소 제2청사로 사용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매각을 하자는 분도 입장도 언젠가는 필요가 없으면 매각하면 되고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공원 계획에 맞춰서 쌈지공원을 만들 형편이 되면 쌈지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우선 보건소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그 다음에 1층에다가 진료 공간을 하면은 지금 산청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신문에 날 정도로 성황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분들이 고질병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 그 2층사인 구업청사 2층에다가 물리치료소를 운영하면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업청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 다음에 뭐 주차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주차 문제는 옆에 있는 창구를 뜯어내고 하면은 업청사에 일부러 오는 사람보다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료하신 분들이 그래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소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여있는 주차 공간에다가 옆에 창구만 뜯어내면은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청사 사무소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또 뭐가 들어왔냐면은 정신건강정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옆에다가 2층 건물을 지어서, 신축 건물을 지어서 정신건강진센터를 쓰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에다가. 근데 저희가 볼 때 정신건강정진센터가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축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신축 건물은 나중에 유휴 건물로 남을 소지가 더 크다. 활용하는데도 그렇고 접수라든지 모든 문제 인력이 엄청 많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 봤을 때는 오히려 보건소 1층 부분의 진료 부분을 업사무소로 옮기고 나면은 2층에 있는 행정사무 공간을 1층으로 내리고 2층 남은 공간에다가 정신건강센터를 리모델링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력 운영 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극히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재산 관리 계획을 12월에 해야 되는데, 저는 막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하면은 우리 부의장님도 이 의견이 맞다라고 한번 또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공제재산 관리 계획을 할 때는 상당히 이론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시설을 또 새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이 의회가 저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기울레로. 그럼 언젠가는 군청이 그쪽 나갈 기라고 보고 의회가 나가 있는데, 뭐 10년 내에 제가 볼 때는 뭐 군청도 옮겨갈 수 있는 계획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또 군청 건물이 남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건축 건물이 비면은 거기다가 보건소 전체를 같이 모으고 그 외에 행정 관련한 시설들을 거기다 모아서 군청 건물도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또 군청에 별관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방법 청사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보건소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다. 뭐 그럼 군수님이 한번 나가서 이런 수렴을 해봐도 됩니다. 지금 제가 가서 지난번에 읍청사 얘기 나와 공청회 얘기 나오면은 읍면에 가면은 전부가 보건소 가까이 좀 옮겨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날 그 군정 질문을 할 때도 우리 송정현 의원이 이걸 질문했는데 송정현 의원도 보건소가 오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물론 뭐 이리 하다 보면은 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좀 불편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저는 어느모로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보건소 1층 진료 공간하고 또 여력이 닿는다면 2층에 물리치료실을 해서 구읍청사는 보건소 제2청사로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보건소를 군청 건물 별관으로 옮기든지 그 비교되면은 그리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호영 의원님, 우리 그 담당 과장한테도 아마 그 질문을 세부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가 현 위치에 옮겨간 것은 지금부터 아마 12년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 때 옮겨갔는데 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10개 시군 중에서 시내에 보건소가 있는 것이 3개 군이고 외곽에 있는 것이 우리 군 포함해서 7개 군입니다. 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시기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결정이 우리 고성군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읍청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굳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답변 건의한 부분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또 정 의원님 의견 계속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호용 위원님의 구읍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저는 명칭을 고성화력발전소를 하겠습니다. 열이 공무원들도 왔고 막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우리 군 아이면 덕콜이 이런 약 130만 평미터에 사업비 약 3조 5천억을 현재 투입 고성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인데 이는 고성군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파급 효과에 의해서는 아이맨 사무소 소재 일원의 정주, 생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 제시가 없으므로 산주택가, 이주주민을 위한 그립생활권, 주거, 단지 계획이 지금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또다시 과거의 절차를 받게 될 것이고 동해면
조선 산업특구와 같은 우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명백한 일인가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계획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명칭도 그렇지만 또 우리 관내에 있는데 주거 단지도 지금 삼천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새로 되는 이제 고성 화력발전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삼천포에 주거 단지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주거 단지도 SPC가 설립되는 시기와 맞춰 가지고 늦지 않도록 또 전혀 삼천포에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일 없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기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월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월석 의원입니다. 군수님이야 관계 공무원들 저희들도 고생했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김호준 기획감사실장님 수발한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우리 김차영 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차입니다. 행정과장님, 제가 이 소수직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성군에 직렬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소수직렬이 소수직렬이 현재 한 9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9개 정도 있죠. 그 제일 큰 소수직렬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세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이죠. 26명이 됩니다. 예. 세무직이 제가 알기로는 6급이 7명, 7급이 16명, 8급이 3명, 한 26명이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이걸 한 우리 세입을 한 440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정원이 또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 11명이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그 당시 2010년도에 교육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실가별로 일명씩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정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중액임금비제로 봐서 지금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우리 조직 개편과 함께 정원을 한 1, 2명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만에 17명, 창녕에 13명, 예, 우리보다 열악한 함량에 14명, 거창에 13명, 합천에 13명,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또 그리고 세수도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많습니다. 예, 아무튼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무직 공무원 좀 충원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회가 되면은 충원해서 세무직 사기 양양에 조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무직이 26명이 있는데 이 행정직하고 같이 있죠. 직렬이. 예, 직렬이 같습니다. 단독 평정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세무직하고 전산직이 행정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직이 6급까지는 세무직으로 하지만은 5급이 승진되면은 행정사무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직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무평정이나 승진 후보자 명부 통합 운영은 통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분리하는데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예, 분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도 합니다. 단 세무직뿐만 아니고 직류별로 분류돼야 될 분야는 또 직렬을 분열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어서 또 행정직도 좋아야 되겠고 세무직도 좋아야 되고 다른 직렬도 다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세무직 사기 양양에 좀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무직
충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무직이 현재 26명으로서 읍면에 14명, 본청에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지금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 4년도에 정원을 좀 정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2명 정도로. 예, 본의원이 판단할 때 행정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인사 상담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있어서 직원의 입장을 헤아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단 재무과에 있는 세무직뿐만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인이 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예,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수직렬에 대한 관심도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소수직렬도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수직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같이 그 의견이 통합이 된다면 전체 소수직렬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201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은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일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중에 동료 위원이 가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는 비통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추스르고 본연의 감사 업무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담당 업무와 연관 있는 공무원을 일괄 출석시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바로 전달하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선진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예산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의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정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고 열의에 찬 집행부 담당 공무원을 보면서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군부 지역의 형편이 그러하겠지만 우리 군도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국도비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공직자, 특히 사업부서의 실과장은 지방예정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경남도의 간해시를 근거로 편성한 당초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현 군수의 재임 기간 동안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개최, 조선산업 특구 조성, 생명환경 농업 추진, 명품 보육 교육도시 건설 등 크고 작은 많은 시도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원칙 없는 정보 승진 인사, 공룡 엑스포 결산의 불투명, 특혜성의 농업 보조, 조선산업의 부진, 근시 안적 발전 전략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에서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질책은 없었지만 최근 군 간부 공무원의 구속 등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우리 군을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시책이나 레포처 특구 추진 등의 해난 사업들도 당초 계획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종합적인 근역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단기 사업을 실행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행 신구 시책 추진이나 국민의 이해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 또한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말 없는 다수 서민보다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지역 군행 발전을 감안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업 주차 문제, 세금 체납, 현장 확인 소홀, 각종 사업 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들의 뜻인 만큼 개명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과 폐지, 축소할 사업 등을 잘 정리하셔서 존경받고 훌륭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임기 말 군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로를 선언합니다.